3m 거리에서 뭐 35개 이상을 두지 않는다든가, 또 가지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일본 책자에 보면은 3m에 헛가지를 5개 이상을 두라고 하거든요. 전 치우다가 좋다는 비료는 또 전서부터 많이 알았습니다. 그 봄처럼 뭐 영양생장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 건지. 지금 상태를 보니까 사장님 이게 올해 수확을 좀 꽤나 많이 하셨겠어요. 수확 많이 했습니다. 예, 여기서.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엽의 상태를 본다든지 네. 지금 엽의 상태를 봤을 때, 그 엽의 크기를 봤을 때 올해 많이 따셨어요. 아주 건강해요. 나무가 아주 나무의 대도 이게 보통 그 우리가 말하는 올라와서 올라오는 사장님 마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열매 자는 가지가 굉장히 튼실해서 올해 열매 좀 많이 자셨겠어요. 수확량이. 올해 수확도 많이 봤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기준을 두지요. 여기 한 나무에서 여기 한 3m거든요. 주간거리가 대부분 3m인데 3m 거리에서 뭐 35개 이상을 두지 않는다든가, 그런 기준을 두지요. 또 가지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일본 책자에 보면은 3m에 헛가지를 5개 이상을 두라고 하거든요. 헛가지를. 뭐 저희는 뭐 한 그래도 거의 한 서너 개는 두는 편이에요. 헛가지를. 그래서 35개 이상을 달지 않는 걸로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나무가 해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세가 작년보다는 조금 하락 시세예요. 하락 시세인데 저는 그래요. 뭐 모든 사람의 심리가 잘 되면은 그걸로 몰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식재 재배가 굉장히 뭐 기약 숫자로 늘어나고 그래서 그거는 뭐 그 당시는 이게 사실 굴곡이 있죠. 뭐 이게 그렇지만은 이거 애착심을 가지고 좀 포도를 좀 최고 상품성을 좀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면은 차별화가 돼요. 틀림없이. 저는 그게 이제 농사를 지면서 뭐 겪었던 하나의 어떤 그 생각인데요. 뭐 이게 금방 이게 좋다고 저걸 바꾸고 저걸 좋다고 저걸 바꾸면은 사실 나중에 철새 농사가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이게 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 파악도 해야 되겠지만은 동향을 파악해야 되겠지만은 이 정도의 그 포도, 뭐 샤인머스켓 이 정도의 포도라면은 지속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감벌은 대부분 전목 상태에서 감벌이 되고요. 이거는 삽목이거든요. 삽목이면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삽목을 유지시키는 게,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게 더 힘들고 어려워요. 뿌리 활착이 잘 안 돼요, 이 삽목은. 그래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누트리, 뭐 세이브 같은 거를 줘서 또 치오다. 전 치오다가 좋다는 비료는 뭐 전서부터 많이 알았습니다. 다른 건 사장님 그동안에 뭐 어떤 제품을 사용하실 말씀이실까요? 저는 좀 창피한 일이지만은 그냥 기존에 수도작 그 비료를 줬어요. 21-1. 많이들 그렇게 하십니다.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복합. 이름 우리가 복합 21, 17, 17이라는 복합이라는 비료를 그 질소 인산 가리가 들어있으니까 기비료도 쓰시고 혹시 그걸로 알고름 주셨는가요? 가을에도 주셨는가요? 그렇죠. 좋고요.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저희가 이쪽에서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경영비 문제도 있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 비료의 성분이 높기 때문에 기존 나온 제품 대비 성분량이 제일 높은 거라서 저도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 뭔 21복합을 이렇게 많이 쓰나 논면족도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과선하신 분들이 원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근데 비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물에도 20일 같은 경우에 한 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녹이면 다른 게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서 그거는 관주로 그거는 그냥 뿌리죠. 살포로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시는 불편함이라든가 농도의 차이를 발생하기 위해서 물에다 넣으시면 편리하고요. 치유 같은 경우에는 물에 그 원료 자체가 거의 물에 99.9%가 녹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그 일부 황산 가리 중에 우리가 염화가리가 아니라 황산가리를 쓰기 때문에 뿌옇게 살짝 밑에 뭐 보이는 게 정도는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물에 전부 다 녹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있잖아요. 뭐 산성화되고 산성되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돼요. 말씀드린 왜 그러냐면 노는 물이 남에 있어서 산성화가 되긴 해도 문제가 돼요. 그러죠. 그리고 노는 산성이 좀 돼야지 농사가 잘 돼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거꾸로 밭은 안 되거든요. 사장님 혹시 TV 자꾸 보시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포도가 심어진 나라는 대부분 어디가 심어져 있냐면 유럽에서. 유럽이잖아요. 화산 밑에. 화산. 화산재가 만들어 놓은 토양에다가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진짜 나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쟤네들 관리도 않고 거의 내버려 두는데 왜 이렇게 포도가 잘 달리나 싶어요. 그 이유가 땅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가을에는 낙엽이 단지 예. 뿌리로 이제 영양분이 다 흡수되는 몸과 뿌리로 흡수되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 예, 예. 이제 여기 저 잎색에 있는 영양분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낙엽이 지고 그러는 건데 예, 이게 다시 활성화되는 그 봄처럼 예. 뭐 영양 생장에 대한 그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 건지. 나무가 네,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와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료라든가 물이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잎이 됐든 뿌리에서 올라와서 네, 잎에 가거든요. 그렇죠. 2차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두 번째가 잎에서 엽록소에서 네, 햇빛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여기가 공장이거든요. 그렇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두 네. 번째가. 탄소 동화작용이라서 예, 예, 그게 예, 이제 맞습니다. 돼서 예, 예. 다시 이제 이게 몸뚱이 뿌리로 또 예. 내려가게 하고. 올라와서 여기서 만들고 네. 여기서 만들어진 양분이 네. 1차적으로 포도나 이런 데서는 열매로 일단은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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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서 보내지는 시기가 네. 이르면 길이 성장, 네. 개수가 늘어난다, 개수 늘어나진 않죠. 어느 네. 정도 형성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린 뿌리에서 올라오는 걸 네. 만들어 두고 올라온 부분들이 열매에 가지 못하면 날이 네. 추워지면 공장의 액티비티 활성도가 팍 떨어져요. 아, 만들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뭐 노쇠화됐고, 예, 그러니까 기능이 요새는- 떨어진 상태. 예, 기력도 떨어져 있고, 네. 그러니까 기계가 많이 낡아서 만드는 한계가 있고, 온도가 맞지 않아서 얘가 움직임이 떨어지고, 예. 빛의 양도 우리가 보기에는 겨울의 빛은 좀 파장이 좀 틀려요. 겨울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틀림없죠. 얘네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양분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얘가 이 위에까지 올라와서 만들어서 같이 내려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네. 조금 지나면 바로 얘는 낙엽이 지게 돼요. 예, 낙엽이. 가을에 낙엽이 늦어지면 네. 봄에 분명 생적 영향이 옵니다. 아, 틀림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왜 그러냐면 다른 작물하고 틀리게 포도는 잎 나오면서 열매가 같이 올라오는 특수한 그 다른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 이게 예. 열매인지 잎인지의 구분을 예. 포도를 직접 옆에서 보시하는 분은 모르시는데 예. 그렇게 일찍 올라오기 때문에 겨울 내에 예를 들어서 잎이 낙엽이 안 지고 갖고 있으면 얘가 양분을 이상한테 개 포비를 하거든요. 지가 살아가려고. 예, 예, 그렇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얘에서 만들어서 얘가 소비하는 걸 막아줘야지 내년에 올라올 때 정상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이렇게 되면 예. 잘못하면 동해의 위험성도 증가를 해요. 저가 그래서 그 걱정을 지금 예,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이 화산, 특히 지금 차장님이 재배하시는 이쪽 그 송산면 쪽, 이비산 이쪽은 다른 보다 안개의 일수도 들고 늦서리의 가능성도 있고 예, 예. 해풍에 의한 초기 봄에 봄 초기에 대한 그 해풍, 저온 해풍에 대한 영향도 있고 해서 네, 그게 많아요. 예, 이쪽은 좀 다른 지역보다 냉해에 대해서 좀 더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냉해라는 부분들하고 내년에 건전 생육을 위해서는 감삽이라는 부분들이라는 부분들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네, 그동안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감삽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저도 처음에 과수를 잘, 솔직히 과수를 잘 접하지 못했을 때는 과수 나무가 겨울에 만든 양분을 가지고도 연초 이게 다 똑같거든요. 과수는 잎이 나오기 전에 보통 대부분 다 네. 꽃을 밀어내고 그 꽃에 대해서 열매가 맺히는 기본적인 패턴은 거의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얘는 또 특이하게 잎하고 꽃이 같이 나와. 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 예. 열매달 이렇게 생긴 그 네, 네, 같이 나오죠. 잎하고 예. 같이 나온 예. 장기에 되는 좀 특이한 경우 이게 특이하기보다는 얘 특성이 좀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나올 때 필요한 양분량이 모자라거나 겨울에 냉해를 받게 되면 꽃눈에서부터 피해를 많이 본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저희들이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겨울에 동해를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냉해를 보거든요. 봄에. 예, 그래서 봄에 동해 피해보다도 이쪽은 더 냉해 피해가 더 심해요. 그래서 봄철에 이제 사실 이게 뭐 깨어가지고 활동하면서 물을 빨아들일 그때에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렇죠. 냉해가 오곤 그러더라고요. 꽃눈이 뜨시는 이야기는요. 나무 자체가 건강하고 양분이 많다는 이야기이기 예, 때문에 예, 이게 네. 상대적입니다. 예. 꽃눈이 약하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수량도 문제지만 기온 변화가 조금만 생기면 나무가 쉽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꽃눈 트시러기 하기 위해서 알고름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탭이라든가 유리질 아니면 화학비료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뉴트리세이프 같은 수량 계량제를 미리미리 봄을 대비해서 가을에 사용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예. 시간도 걸릴 필요도 없이 물 닿게 되면은 뭐 젖거나 하실 필요도 없이 바로 녹게 되어 있어요. 일반 비료는 안 녹아요. 솔직히 잘 안 녹습니다. 저어줘야 된다든지 일정 기간은 담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비료가
잘 녹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도 퍼지고 아래로도 깊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뿌리가 있는 데서 있거든요. 높잖아요, 다른 거.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면, 비료가 떨어지면 뿌리가 여기 있어도 이렇게 퍼져서 얘가 충분히 뿌리가 먹을 수 있도록 넓어져요. 밑으로도 깊이 내려가고. 장점이 많은 비료입니다. 그러저러. 보시면 땅에 붙어 있어요. 도망 안 가요. 도망 비료가 많이 가도 없어지거든요. 네. 도망가기 때문에 일단 쓰셔서 예를 들어 날씨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예, 도망 안 갑니다. 보시면 도망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제 추우면 가지고 있다가 날씨 올라가면 충분히 얘가 지가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저온이거든요. 날씨가 떨어지면 우리가 뭐 보통 14도를 임계 한계점으로 보거든요. 대기라든가 기온이 14도 밑으로 떨어지면 식물 자체가 약물 흡수가 딱 중단이 돼요. 하지만 얘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냅니다. 15도. 15도 체크했는데 15도면 아까 말 14도를 한계치에서 흡수를 못하거든요. 15도부터 흡수한다 하더라도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흡수력이 좋습니다. 감탄이가 수확 종료 후에 보통 주는 거거든요. 결실이나 나무 영양 보충으로 수세회복이나 내화성이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진짜 마셔야 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이야기 드시면 야 뭐 그냥 줘. 그리고 사장님처럼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 뭐니까라고 아까 21옥합이든지 요소 그냥 바닥에 또 뿌리시고 갑니다. 그런 것보다는 기왕이 쓰실 거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내년 농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시는 것이 저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처럼 두 줄로 깔으신 분이 있으시고 점적관수 하나에서 이 나무 밑에다가 하나씩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그 두 가지 설비를 따로따로 하시는 분이 있으시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점적이 나요. 이게 나으시다고? 이게 난 걸로 나왔어요. 이게 하나씩 떨어뜨리는 것보다 이게 뭐 원예과학적 실험으로다가 이게 점적 관수가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나무에 똑똑 떨어지는 거는 거기 자꾸 뭐 이게 균이 활착이 잘 되고 그래서 그 주위가 부식이 되고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나왔고요. 무슨 말씀인지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 점적 관수가 용이하고 좋다고 이게 판결이 나와서 지금 상태에서는요 설비 자체의 효율성을 봤을 때 전면적으로 하시게 되면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어제는 많이 가고 어제는 조금 가고. 물로 하게 돼서 점적관수는 밀착량이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뭐죠? 간수를 주는 게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이 비료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다른 게 들어있는 게 없어요. 퓨믹슨, 부식산에 미생물, 전분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비를 우리가 말하는 자연에서 온 물질 외에는 포장돼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자연에서 온 물질을 그냥 저희가 쓰기 편할 정도 가공해서 그냥 담아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미생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 프리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부식산화 같은 것에 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토양 내에 있는 이 정도 수분에도 충분히 녹습니다. 분해가 다 나올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요? 물을 많이 줘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가장 부담은 가실 필요는 없으시고 일반적으로 하시는 관행적으로 하시는 형태로 하시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편리성도 저희들이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쓰시기에 좀 편해야지만 사용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지 이거 번거롭고 힘들어서 못 쓰겠다는 말씀들을 의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형태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사용량은 300평당 5포.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 주변에 이렇게 골로 쭉 뿌리시고 나중에 복토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토양에 보통 뿌리시는 게 기본이고 로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타리를 안 해주시는 것보다는 해주시는 게 전면적으로 좋고요. 이렇게 심으시잖아요. 멀칭을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세근이 살짝만 걷어도 하얗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실 수 있어요. 고랑을 치시잖아요. 미색은 잘 나오면 참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포도에서 키워든 미세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야지만 얘 쓰고 미세근이 잘 나오면 내년 농사가 좀 더 나은 쪽으로 나올 수 있어서 급하게 오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미세근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포도의 미세근이 뭔지 잘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하얀 실뿌리 같은 것이 저는 이게 이 뿌리가 많이 크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몇 번 분지 나와서 하얀 우리 수염처럼 하얗게 나와 있는. 고개 이렇게 가다가 하얗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나와야 나무가 건강하고요. 맞습니다. 특히 포도에는 그렇게 돼서 열과라든가 생리적 장애들이 덜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용 시기가 노지, 하우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지라든가 이거는 멀칭 말씀하시는 건데 봄에 보통
피복집에 안 하면 사용하라 봄에 권해드려도 돼요. 예. 보통 다 요즘에는 멀칭들 하시기 때문에 멀칭을 뭐 대부분 보면 4월 달에 다 하거든요. 늦어도 네네. 그동안에 널어놓으셨다가 3, 4월에 네. 덮으시는데 네. 마지막에 덮을 때 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일찍 쓰시고 그렇죠. 올해 이렇게 쓰셨다 그럼 내년에는 사용량도 반절로 줄이시고 예를 들어 300평인데 5개 썼는데 봄에. 네, 내년에는 봄에 네. 올해 이렇게 하셔서 내년 봄 넘어가고 내후년 봄에 300평당 2개나 3개 올해 넣으면 내년에는 좀 줄여서 써도 된다 이거죠. 예, 줄여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줄여서 써도 저희가 네. 여러 가지 해본 경험에 이거는 네. 그렇게 돼요. 네.